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민우입니다. 이번 주 이거 나와는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차 함수의 최대최소. 일단 문제부터 보고 오시죠. 풀어내셨나요? 풀어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이렇게 풀면 빠르게 풀리겠구나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없고 문제를 바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졌죠. 여기서 1까지. 함수가 중요하죠. x제곱에 마이너스 ax a제곱이죠. 중요한 건 미정계수라고 하는 저 상수 a의 위치가 x 앞에 개수로 들어있다. 알겠죠? x 앞에 개수로 들어있다.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 개수로 a가 들어있으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 자체가 변하죠. 그죠? 위치 자체가 변하면서 최대최소가 설정되는 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최소값 7. 문제는 그 상수 a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 x좌표, 다시 말하면 그 축의 좌표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물론 공식이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셔도 되고, 오늘은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에, 요거 완전제곱식 할 줄 알죠? 마이너스 a제곱, ax.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이 있어야 되고, 상쇄되는 마이너스 a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완전제곱, 얘네들 계산하면 4분의 3a제곱.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최대최소는 이 범위에 관련해서 얘의 축, 즉 꼭지점의 x좌표가 0과 1 사이에 어떻게 더 가깝게 붙어 있느냐로 결정이 되니까 0, 1과 이 꼭지점 x좌표의 상대적인 관계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움직이니까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3개로 구분해서 구하면 돼요. 3개. 첫 번째는 0하고 1, 0을 여기, 그죠? x는 0입니다. x는 0이에요. 여기는 x는 1. 선생님, 뭐 x축, y축은 어디 있고 갑자기 짝대기 2개를 그립니까? x축, y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사용할 좌표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계만 표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만, 함수만 표현을 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축, 여기서는 뭐 축이 2분의 a죠. 변하는데 하필이면 그 축이 0보다 왼쪽에, 여기, 그렇죠? 축이 2분의 a죠. 요게 이제 0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 형태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그리고 축이 여기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여기가 가장 밑에. 근데 우리가 다루는 범위는 이 전체 범위가 아니라 0에서부터 포함하고 1까지. 여기죠, 여기. 이 범위. 이 범위의 최소값이라 함은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y값이 최소값이니까 눈으로 봐도 여기가 가장 작죠. 여기가 0일 때.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해보니까 0을 여기 함수에다 넣어서 구한 y값이 바로 이 지점의 최소값, y값이 되는 거니까 a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축이 왼쪽에 있어, 0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면 최소값이 x가 0일 때 생겨, 그 최소값은 a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2분의 a가 0보다 작으니까 2분의 a가 0보다 작다.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a는 0보다 작다. 이 상황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이걸 전제로 해서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인정된다라는 거죠. 최소값이 a제곱인데 문제에서는 그 최소값을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7이죠. 따라서 a값은 2개가 나옵니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 7.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 중에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a값은 마이너스 루트 7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 a값이 우리가 원하는 a값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다 관찰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0하고 1을 설정을 하죠. 0을 여기라고 하고 x는 0,
경계값 x는 1이라고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축이 요 중간 정도에 꼭 가운데일 필요는 없죠. 이 중간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x가 2분의 a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범위의 최소가 어쨌든 0에서부터 1까지가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 범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공간은 여기죠. 애초에 꼭지점.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소는 x값 2분의 a에 대한 그 y값이니까 2분의 a를 즉 꼭지점의 이 x좌표를 이 식에다 넣어서 y값을 찾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녀석이 꼭지점의 y좌표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 a제곱이라는 값으로 y값을 갖게 된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이제 이 a의 범위를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2분의 a의 범위를 설정할 텐데 아까는 0보다 작다였다면 지금은 0에서 1 사이죠. 그래서 2분의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데 이렇게 쓰면 그렇죠? 이렇게 쓰면 2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있고 0보다 크면서 1보다 사이에도 있는데 2분의 a가 정확하게 0이 되는 경우는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0이 되는 상황을 포함을 시키던 여기에 포함을 시키던 아니면 그냥 따로 구하던 어차피 값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우측의 범위를 설정할 때 좌측에 있는 경계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를 할 때 0이 되는 상황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쪽에만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저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계산상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a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2에서부터 2가 아니죠. 0부터 그렇죠?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a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 값이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을 문제에서 7이라고 줬으니까 a제곱은 3분의 그죠? 4 넘어가니까 28이고 3분의 28 루트를 씌워서 a값을 구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3분의 28이죠. 근데 이게 이제 9점 얼마 아닙니까? 그죠? 3에다 9 곱하면 27밖에 안 되니까 9점 얼마인데 루트 9점 얼마니까 3점 얼마 이렇게 되죠. 루트 감안하면. 그래서 a값이 플러스 3점 얼마, a값이 마이너스 3점 얼마인데 플러스 3점 얼마라 하더라도 2를 넘어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 하더라도 밑으로 음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a값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a값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0하고 1의 경계가 있죠. x는 0, x는 1. 다 아시죠? 이번에는 그 축이 오른쪽에, 그렇죠? 2분의 a가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렇죠? 여기가 최소값. 그때 최소값은 1을 집어넣어 y값을 찾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범위 먼저 2분의 a가 1보다 크죠. 2분의 a가 1보다 클 때를 말한다. 근데 1이 되는 그 경계는 우측의 경계를 잡을 때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등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의 범위를 정리를 해보면 2보다 a가 크거나 같다. 방금 최소값이 이걸로 설정이 됐는데 이 녀석의 값이 7이어야 되는 거죠. 최소값을 문제에서 7이라고 줬으니까. 이게 7이죠. 넘어가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a 값으로 가는 게 뭐야? 3하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보다 크거나 같은 a 값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는 해당 사항이 없죠. 지워버리시고 이것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a 값이 되더라.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요 a 값 마이너스 7하고 루트 7하고 a 값 3만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a 값이 될 것이다. 답이 마이너스 루트 7 그리고 3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가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 형태 기억을 하시고 시험 때 절대 틀리는 일 없도록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